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경로로 계속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아이가 궁금해하는 거나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하나씩 가르치면서 가고 있어요. 일단 지난번에 제가 가르치려고 했던 부분에서 뭔가가 더 전진이 된 게 굉장히 수업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 부분이 있거든요. 양면 이거 다 했고 저 밑에 또 있는데 스피커 소리 어떻게 녹음할 수 있는지 알려주기 이거 전에 했는데 거기에다가 어썸 TTS 기계음 녹음하는 것도 가르쳐 줬어요 오늘.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옵시디언에다가 기록을 할 때 어떤 일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일어나는지까지 기록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하는 순간이 8시 10분 4초예요. 이것도 아이가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계획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것들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대과거를 오늘 가르쳐 줬단 말이죠, 제가. 대과거를 가르치는 거를 여기 어디에다가 여기 있죠. 네, 요걸 했어요. 요걸 했는데 아이가 이 대과거의 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가르쳐 주고 제가 하는 일은 그런 겁니다. 일단 아이가 영어 전체 영역에서 모르는 게 뭔지를 찾고 그 학습 결손을 다 메꿔주고 그게 시험에 어떠한 형태로 나오는지를 파악을 해서 시험에서 보기 이전에 미리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이제 아이가 모를 거라 판단되는 부분들을 단원별로 문제로 싸그리 뽑아서 그걸 갖다가 시켜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문제도 지금 아이가 잘 몰랐어요. 근데 답은 맞춰요. 그리고 이 문제 대과거를 방금 전에 가르쳤는데도 바로 그냥 과거 시제로 써서 틀려버려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걸 시험에서 봤을 때도 맞춰낼 수 있도록 훈련까지 시킨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몰라서 틀리는 거. 그러니까 일단 몰라서 제가 리코딩, 그러니까 즉 기록을 한 게 첫 번째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아이가 그거를 알지만 놓치는 게 두 번째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파악을 하고 풀려보는 거예요. 그럼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왜 틀렸는지 알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두 같은 경우에도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거를 그냥 선생님들이 보면은 당연히 강조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내지는 뭐 의문조동사나 뭐 이런 식으로 파악된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건 강조가 맞았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를 아이는 잘 몰라요. 내지는 잊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잊었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배운 것 같던데. 근데 이게 정말 안 중요한데 한국 시험에서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를 해야겠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오는 또한 이거를 물어봤어요. 자신이 해석을 하는데 자꾸 어순이 틀려지고 해석이 다르게 나가는 경우를 지금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자기 숙제를 통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물어왔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물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때 노를 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레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지금까지 여기에 레오가 오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레오는 첫 번째로 자신의 해석이 빈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아이가 해석하는 걸 보고 문제 푸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서 해석을 전부 다 그 텍스트 문서에다가 적어서 적힌 거를 제가 보기 시작했잖아요. 확실히 빠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잘못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 제가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레오는 후에 그 정도 해석이 문제가 될 거란 사실 아직 뭐 알지 못한다. 지금도 몰라요. 근데 요렇게 해도 문제 푸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는 시험,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정도의 시험에서는 그 정도만 해석을 해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줘요. 근데 조금 더 지나가면은 너 정도로 디테일까지 안 들어가서 해석하는 아이들은 우린 슬슬 걸러내기 시작할 거야. 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함정을 봐요, 문제에. 그러니까 레오처럼 그 디테일을 못 잡아내고 그냥 요 정도 내용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면은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져요. 점점 점점. 그렇기 때문에 레오가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시야를 갖기 위해서 저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준 거예요. 인지시킨 거예요. 본인이 그걸 느낄 때까지. 그다음 레오는 이제 자신의 해석에 디테일이 또 약간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약간이에요, 정말로. 제가 그냥 아이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약간 떨어져요. 사실을 알아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아이는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물이 들어온 거예요. 노를 젓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음, 출제자의 의도가 100% 반영된 번역 파일. 뭘 말하는 거냐? 이게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카톡에다 보내놓은 게 있는데 모의고사 영어 정답과 해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해석했던 문장 중에 이게 있어요. 아이는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시 고1 3월 모의고사로 돌아가서 2023년도 걸로 돌아가서 이거를 읽어야 돼요. 본인이 지문, 원래 영어 지문을 보고 그거를 텍스트화 시켜서 전부 다 해석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지문과 여기에 출제자의 의도가 100% 묻어있는 그 지문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거기에는 불일치가 발생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은 학원 같은 데 끌려다니고 과외 같은 데 끌려다니면은 절대로 이 목적지로 안내를 안 해요. 그냥 아이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거기서는 그게 아닌 양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가 진짜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영어 공부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느냐 고3까지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수능 지문을 가지고 본인이 해석한 지문과 수능 지문 풀이가 그대로 맞아 떨어지면은 그리고 그런 일이 100번 했을 때 100번 다 일어나면은 이 아이는 더 이상 영어 공부를 지문 분석을 위한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죠. 인지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 해석된 부분, 해석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그걸 배워야 돼요. 뭐가 잘못된지를 배우고 이해해야 돼요. 왜 나는 해석이 저렇게 안 되지? 그리고 암기에다가 자기가 틀린 것들을 카드화시켜서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비슷한 유형의 케이스, 문형들이 비슷한 것들을 문장도 함께 카드화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 찾아야 되는 게 선생님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과정을 레오가 다 하는데 선생님이 없어도 그냥 되더라. 그러면 그 레오라는 학생한테는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경험이 필요한 거고 그냥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과정에 이미 다다른 사람인 거예요.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본인이 현재 있는 위치를 판단을 하고 목적지가 정해지고 그것을 목적지에 자신이 다다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옥석을 가리는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가져가야 돼요. 레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제가 그 파일을 보내준 거예요. 모의고사 PDF 파일을. 그거랑 본인이 해석이 한 개 맞아 떨어지면 그러면 레오는 지문 분석에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지에 이미 다다랐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중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으면 저한테 적극적으로 물어본 다에 과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돈 주고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문 분석에서는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게 맞고 전 또한 아이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나가는지의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피드백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